손잘TV, 연륜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7번째 시간은 차목련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김상현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 차목련입니다. 그러면 시작할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네, 대가족이 가르친 보통 사람의 삶이에요. 요즘엔 흔치 않은데 대가족이 함께 사셨나 봐요. 네, 저는 시댁이랑 친가, 우리 집 모두 대가족으로 북적거리며 살았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경남 함안군 서부 끝자락 낙동강 줄기에 자리한 차시 집성촌이죠. 4대가 한 지붕 밑에서 살았어요. 조부모님, 부모님, 큰오빠 내외와 6형제의 조카들 5명 합치면 17명이 늘 시끌벅적했죠. 와, 많네요.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셨을까 궁금해요. 대가족 안에는 질서가 있었나 봐요. 사랑채에 계시는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로 하루를 엽니다. 알람 소리보다 정확한 목소리에 밑에 할머니 방문이 열리면 다들 잠이 깹니다. 할아버지는 살포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논의 물꼬를 보러 가시죠. 흰 수염을 날리며 걸어가시는 뒷모습은 집안을 넘어 온 마을을 지탱하는 위엄이었어요. 포스가 느껴지네요. 어쩌다 할머니가 안 보이시면 왜 집안이 텅 비었냐 하시던 말씀을 한참 나이가 들고서야 알 것 같았죠. 할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금금전략이 몸에 밴 분이셨죠. 그렇지만 자주 곳간에서 한 지박에다 뭘 담아 나오시곤 했죠. 동네를 돌다 연기가 안 나는 집에 들려 곡물을 나눠 주셨나 봐요. 친척들 가난을 모른지 하고 내 입에 밥이 들어가는 소리가 지금도 내리에 남아있네요. 동네 어른으로서 보여주신 인자함 때문에 어머니보다는 할머니가 더 진하게 남아있어요. 할머니께서 인자하셨나 봐요. 올망졸망 아이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살으셨나요? 그거야 살아보면 살아져요. 저는 메뚜기 등에 새끼가 붙어있듯 조카들을 늘 업고 다녔어요. 큰 조카 나이 차이가 4살밖에 안 났어요. 그런가요? 기분 좋을 땐 고모라 부르다 심통이 나면 너네 함에 대들곤 했죠. 지지고 볶으며 살을 치대면서 살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하답니다. 6.25 피난 때는 더 했답니다. 6.25 때 대가족이 피난을 가셨나 봐요. 어떻게 사셨을까요? 남쪽 지방인데도 피난을 가야 했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큰 고모님 댁이었어요. 그런데 고모님의 큰 딸 가족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을이 격전지가 됐대요. 생각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죠. 그래서 식구들을 분산시켰지만 그래도 많대요. 할 수 없이 노천에 가마니를 깔고 노숙을 했죠. 그마저 전세가 불리해져 또 지네 쪽으로 밀려가서요. 피난살이를 하며 친척들의 고마움과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지요. 네, 가족의 소중함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7남매를 두셨는데 어떻게 키우셨나요? 마을의 상어른이시던 할아버지의 말씀 한마디가 온 동네를 다스리는 법이었답니다. 부모님 묵묵히 그 지침을 따랐죠. 교육도 결혼도 일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분홍은 아니지만 밥은 먹고 살았어요. 오빠들은 당연히 대학을 가는 거고 딸들이 고등교육 문턱을 넘는 데는 어머님의 힘이 컸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른들께 반기를 든 덕분이죠. 와, 그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대가족의 딸이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어떻게 사셨나요? 졸업을 했는데 나를 눈여겨보던 댁에서 청혼이 왔어요. 만난 지 16일 만에 번개 뿌려 콩을 볶듯한 혼인이었어요. 남편은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소매자락만 봤어요. 그땐 어뢰 그리려니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시집을 가니 또 시댁도 대가족이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넷에
5살 된 코 흘리게 시동생이 있었어요. 시어머님 대신 시동생의 학부형 노릇까지 했네요. 거기다 나도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아 큰 아들은 시어머님이 돌봐주셨어요. 학렬이 중요한데 촌수가 뒤엉켜 삼촌과 형제처럼 자라서인지 지금도 잘 지낸답니다. 네. 본인께서는 3남매를 두셨는데 어떻게 키우셨나요? 얼떨결에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다 보니 어떻게 키울지 생각도 없었어요. 내가 가족들 훙김에 컸듯 가족 속에 부대끼며 자라기를 바랐죠. 그 속에 혹시 양육의 철학이 있었다면 이름을 날리는 거창한 사람보다 평범한 사회의 일원으로 잔잔한 가정을 꾸려가는 소박한 삶이었을 겁니다. 꿈 없는 꿈을 꿈이라 여기는 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미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해서 미안하기도 해요. 어쩌요. 소시민 엄마를 이제와 바꿀 수도 없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이 소시민으로 컸나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좀 냈더니 알아서 제 갈 길을 밟아가대요. 본인 능력만큼 시킨다는 생각이었으니까 무리 없는 소시민 교육 철학이 통했나 봐요. 네. 두 아들은 부산의 공대 의대를 나와 자기 전공 분야에서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요. 서울로 유학 온 딸은 졸업장에서 식장에서 운동화에 청바지 차림으로 만난 총각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지나고 보니 자기 능력에 맞게 책임을 다하며 사는 소시민 교육을 시켰는데 키워놓고 보니 모두 큰 시민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손주들 크는 걸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큰아들은 손주가 3명이고 딸은 2인데 둘째는 자기들 세계를 구축하는 게 우선인가 봐요. 큰 며느리는 아깝지만 교직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몰두했어요. 큰 손녀는 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정 때문인지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요즘엔 짬짬이 들려 큰맹인 할미의 귀발기 노릇을 해요. 손주들 여럿이 사회의 일원이 된 늠름한 모습을 볼 때면 대가족의 보람을 느끼곤 하죠. 그러시겠어요. 할아버지와는 자녀 양육에 대해 의견이 같으셨나요? 자영업을 하던 남편은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깊었어요. 무덤덤했던 나의 반작용이었을까요? 자상한 아버지였죠. 심야 보충 수업이 있을 땐 새벽 2시에 아이들 차에 태워왔죠. 30년 전 먼저 떠나면서 남긴 당부의 말이 있죠. 가족의 화목과 은혜는 잊지 말라고 살아라 였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 가사와 양육 말고 본인을 위해 하신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있었나 싶었어요. 투명인 것 같다고나 할까요? 대가족 속에서 살았던 난 어느 날 돌아보니 망망대해 외로운 섬에 있더군요. 벌컥 겁이 났지요. 탈출구를 찾아 두리번거렸죠. 쉼터를 찾다 보니 이순이 훌쩍 넘어 걸썩이와 연을 맺고 참담한 자신에게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든든한 대가족이 늘 곁에 있지요. 와. 마지막으로 대가족이 삶에 끼친 영향을 정리해 주세요. 이 나이 먹도록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대가족 속에서 울고 웃던 기억이죠. 나를 내보이라면 먼저 가족이에요. 어려서는 집안 어른들이, 소년 시절은 형제자매가, 결혼해서는 아이들이, 늙어서는 손주들이 보여요. 글을 쓰면서 이것이 선명해졌어요. 또 알량한 성악가의 꿈은 입속 엉아리처럼 가족들이 심심풀이 레파토리가 되었어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손잘TV 연륜의 양육지에는 차 목련 편으로
대가족이 가르친 보통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